일부 이 지역의 선전포고. 그동안 고성의 이사장의 우아한 성벽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비밀 아들. 한우진의 존재와 그에 간 이식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 박영나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나가 던진 한마디, 우진 오빠가 이식 받으려는 거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이 질문은 고성의 이사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들의 생존 문제와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 들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과거의 배신. 이 두 가지 절박한 딜레마 속에서 고성이는 지금 극단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 서재밤. 지금 고성의 이사장은 서재의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나,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온실 속의 귀한 꽃처럼 세상의 천박한 것들을 네 눈에 보이지 않게 막아주며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보답하는 게 고작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을 무기로 삼아 나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이란 말이냐? 그녀는 울분을 토하듯 낮게 읊조립니다. 그녀의 공포는 실체가 있습니다. 남편 박진석 회장은 순결과 가정의 도덕성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고성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의 존재, 특히 아들 한우진을 몰래 데려와 키웠다는 이 사실은 박 회장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고성이는 이 모든 화려한 저택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옵니다. 안 돼. 우진이는 살아야 해. 우진이를 살려야 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어. 내가 버린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살려야 할 내 아들을 잃을 수는 없어. 고성이는 비정한 결심을 합니다. 딸의 협박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아들의 수술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네가 감히 이지환이라는 천박한 운전기사에게 빠져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네가 원하던 그 자유라는 독을 마시게 해주마. 하지만 대가는 확실히 치러야 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영나, 네가 나를 이길 수는 없어. 일단 우진이 수술을 끝내. 그리고 지은호의 입을 막아. 그 다음은 박영나, 이지환. 너희 둘은 내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이지환 해고 건은 취소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로서 박영나를 그림자처럼 밀착 감시하세요. 박영나가 최근에 번 돈의 출처와 그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한우진 씨 병실의 보안을 3배로 강화하고 지은호 씨가 절대 병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으세요. 이 모든 일은 박 회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극비로 진행합니다. 고성이는 다시 우아한 가면을 썼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피를 요구하는 야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자취방 앞 오후. 장면은 영나와 지환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영나는 불안과 죄책감 속에 지환을 기다리고 지환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영나가 먼저 말합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해고 안 하기로 했대요. 저 계속 오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환은 영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해고 안 한다고. 고성희 이사장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영나야,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무슨 말 했어? 네가 무슨 약점을 잡았기에 이사장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야? 영나는 차마 자신이 엄마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협박수단으로 썼다는 말을 지환에게 할 수 없습니다. 오빠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를 이제 인정해주기로 한 거야. 오빠는 몰라도 돼. 그냥 지금처럼 나랑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 영나는 울먹이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환은 영나의 눈물과 숨겨진 두려움을 읽습니다. 그는 영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지환은 생각합니다. 나는 운전기사고 영란은 재벌가 딸인데 영나가 나 때문에 자신의 엄마에게 칼을 겨눴어. 내가 영나의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영나의 인생에 독이 되고 있구나. 이럴 바엔 차라리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영나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환은 결국 영나를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당당하게 데려가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네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영란은 자신의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지환에게 건넵니다. 이거, 오빠 가져. 내가 번 돈이야. 엄마 돈 말고 내가 그린 웹툰으로 처음 번 돈.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오빠한테 밥도 사주고 대리비도 넉넉하게 줄 수 있어. 나도 이제 오빠 옆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지환은 이 돈의 의미를 압니다. 영나가 고성이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순수한 사랑과 노력을 지키기 위해 고성희와의 전쟁에 최전선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이지혁의 회사 회의실 밤. 그 시각 이지혁 대표는 밤늦도록 회사 회의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은호에 간 이식 적합 판정 결과지 사본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냉철한 결의로 가득합니다. 이지혁은 자신을 질책합니다. 내가 비겁했고 내가 바보 같았어. 돈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고 쓸데없는 감정에 얽매이는 게 싫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은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도구로 이용당하는 꼴 나 절대 못 봐. 지혁은 곧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성재야. 네가 알고 있는 고성의 이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줘. 박진석 회장이 모르는 것. 그 여자의 모든 약점. 내가 지금 그 여자와 전쟁을 시작해야겠어. 박성재는 고뇌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지만 사랑했던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성재는 마침내 고성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 그 아들의 이름은 한우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래. 그 아이는 고성의 이사장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박진석 회장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셔. 지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립니다. 그래서 지은호를 찾은 거군. 버려진 딸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도구로. 고성이, 그 여자. 정말 악마 같은 여자다. 고맙다 성재야. 이제 내가 고성희의 목줄을 쥘 수 있게 됐어. 내가 당신에게 이기심 때문에 한 고백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내 사랑을 걸고 은호를 지킬 차례야. 지혁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AP그룹 인수권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고성의 이사장의 비자금 추적을 시작해주세요. AP그룹 내부에 숨겨진 그녀의 모든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제가 AP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흘리세요. 아주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지혁은 이제 이지혁 개인이 아닌 AP그룹 인수를 앞둔 사업가 이지혁의 권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을 흔들어 은호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우진의 VIP 병실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한우진은 VIP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단호합니다. 고성희가 우진의 침대 옆에 앉아 울분을 토합니다. 고성희는 우진을 다그칩니다. 우진아, 너 왜 그래? 왜 자꾸 수술을 거부하는 거야? 엄마가 다 준비했잖아. 네가 살아야 엄마도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어. 너 없으면 엄마도 끝이야. 하지만 우진은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나 그 여자한테 감받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해. 핏줄. 핏줄이라서 더 안 돼. 엄마가 날 살리려고 25년 전에 버린 동생을 이제 와서 찾았다는 거. 나 알고 있어. 나 때문에 그 아이 몸에 칼을 대는 건 너무 잔인해. 엄마,
고성이는 아들의 말에 격앙되어 소리칩니다. 잔인해. 네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야. 어차피 그 아이는 우리한테 없는 애였어. 이제 와서 나타나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건 그 아이의 숙명이야. 너는 그냥 받으면 돼.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오지는 괴로움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누군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나 그냥 여기서 멈출게. 엄마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오진마저 자신을 거부하자 고성이는 무너집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안 돼, 우진아. 안 돼. 너 없으면 엄마도 없어. 제발. 엄마 말 들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고성희의 절규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처럼 병실을 맴돕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사방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화려한 날들 밤. 장면은 지은호가 마감을 하는 카페로 전환됩니다. 은호는 깊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를 버린 여자에게 왜 또 이용당하려 하냐고.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 오빠가 내가 버려진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요.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동생 지강호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옵니다. 강호는 누나에게 매달립니다. 누나, 그간 이식 수술. 누나 진짜 할 거야? 거짓말. 누나 그럴 거잖아. 그 이사장님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 누나, 바보야. 왜 자기 몸을 희생해? 나 누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강호의 절규는 은호를 멈칫하게 합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섭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합니다. 강호가 이지혁에게 소리치지만 지혁은 강호를 밀어내고 은호에게 곧장 걸어갑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은호, 나랑 얘기 좀 해. 지금 당장. 너 수술. 나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당신 몸에 칼을 대겠다는 결정을 왜 나한테 숨겨?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은호는 혼란스럽습니다. 선배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선배는 이미 나한테 고백 거절했잖아요. 지혁은 고통스러운 듯 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래, 내가 거절했어. 내가 비겁했고 내가 바보 같았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도구로 이용당하는 꼴 나 절대 못 봐.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반박합니다. 이용? 맞아요. 하지만 내 피를 나눈 오빠예요. 내가 외면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선배까지 엮여서 다치면 안 돼요. 지혁은 은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맹세합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내가 되어야 해. 당신은 그 여자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전부야. 수술하지 마. 내가 그 여자 고성의 이사장 반드시 막을게.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그게 내가 당신을 거절했던 대가야. 이제부터 나한테 모든 걸 맡겨. 내가 고성희에게 거래를 제안할 거야. 이지혁의 강렬한 고백과 선전포고. 은호의 운명은 이제 지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고성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부 전쟁의 불꽃. 시청자 여러분, 1부에서 이지혁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고성의 이사장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거대한 힘, 이지혁과 고성이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 낮. 이지혁과 고성의 이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고요하고 사치스러운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이 평온한 공간은 오히려 두 사람의 불꽃 튀는 긴장을 극대화합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이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만난 건 사업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한우진 씨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죠. 고성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답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신지. 내 아들이라니. 이지혁 대표, 아무리 당신이 AP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고 해도 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내 고성이가 한우진에게 송금한 비자금 내역과 우진의 병원 기록 일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한우진. 간경화 말기로 간이식이 시급한 상태. 그리고 그에게 돈을 대고 그를 숨겨온 장본인이 바로 당신 고성의 이사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박진석 회장님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재혼 전 과거를 모른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고성희의 얼굴은 찰나에 굳어집니다. 그녀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지만 박진석 회장의 이름을 언급한 이지혁의 협박이 그녀의 목줄을 쥐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반격합니다. 이지혁 대표 대단하십니다. 정보력이 아주 빠르군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버려진 쌍둥이 딸 지은호 씨를 건드리지 말라. 그게 당신의 요구입니까? 내가 숨겨온 아들을 볼모로 당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다. 볼모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당신은 지은호에게 간이식에 대한 모든 제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의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이 사실이 박진석 회장님 귀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요. 고성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신,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요. 내가 AP그룹의 이사장입니다. 당신이 고작 모은 주식 몇 %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약점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은호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지은호가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남자로. 아니면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파멸한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고성이는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사업에 손을 대어 당신이 지은호 씨의 간이식을 맡기는커녕 그녀의 작은 카페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지혁 대표. 당신은 나를 건드림으로써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지혁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섭니다. 당신이 내 사업을 무너뜨리면 나는 지체 없이 박진석 회장님께 한우진 씨의 존재와 함께 당신이 회사 비자금을 횡령한 내역을 전부 공개할 겁니다. 당신은 사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존엄성까지 잃게 될 겁니다. 나는 잃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사장님, 당신은 박영나라는 딸도 있습니다. 당신이 파멸하면 영나 씨도 이 재벌가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은호에게 손 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충돌합니다. 이 거래는 피를 보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는 잔혹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갈면서도 이지혁의 협박이 현실적인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후퇴합니다. 박 회장 저택 거실 및 영나의 방 낮. 고성이가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진석 회장이 박성재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박성재에게 고성이의 비자금 내역과 한우진의 존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성재야, 네가 가져온 이 내역서. 정말 이 한우진이라는 자에게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흘러갔단 말이냐? 그리고 성희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을 뒀다고. 이게 정말이냐? 박성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보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맞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홀로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아이의 병원비로 회사의 자금까지 일부 유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의 안전을 위해 제가 먼저 보고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성희는 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박성재, 감히 네가 내가 그토록 숨겼던 비밀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다니. 지역 그놈의 정보가 박성재에게까지 흘러갔단 말인가.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한편 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웹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운전기사 이지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는 지환에게 미안함과 애정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오빠, 나 진짜 괜찮아. 엄마가 나한테 아무 말 안 해. 나한테는 이제 웹툰도 있고 오빠도 있으니까. 나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오빠한테 받은 사랑이 나한테 용기를 줬어. 지환은 영라에게 다가가 창밖을 가리킵니다. 영라야, 저 차 보이지?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이사장님이 나를 해고하기 직전부터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이사장님이 너와의 연애를 허락한 게 아니야. 너의 약점을 잡고 나를 볼모로 너를 쥐고 흔들려는 수작이야. 네가 이사장님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감당할게. 영란은 지환의 말에 불안해하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아니야, 오빠. 그냥 오빠가 나를 지켜주는 걸로 충분해. 오빠는 나를 모퉁이까지 데려다줘. 그리고 나는 웹툰으로 번 돈으로 오빠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줄 거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만 해. 영란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엄마에게 협박 카드를 썼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대가로 감시와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지환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하려는 영라가 안쓰럽고 불안합니다. 그는 고성희의 다음 수가 무엇이 될지 예측하며 영라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회사 사무실 및 고성희의 반격밤. 이 지역은 고성희와의 거래를 마친 후 그녀의 반격을 예상하며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고성희의 비자금 자료를 박진석 회장에게 공개할 준비를 모두 갖추라고 지시합니다. 고성희,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은호에게 손을 댄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지역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께서 AP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 유치했던 외국계 펀드 두 곳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측에서 그 펀드들의 내부 비리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AP그룹 인수는 물 건너갑니다. 이 지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고성희는 이 지역이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이 지역의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 무력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지역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은호를 지키는 것에 정신이 팔려 사업 방어에 소홀할 것을 노렸습니다. 고성희, 정말 악마 같은 여자. 이 지역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장 대안을 찾아. 펀드 철회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국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긴급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이 최근에 접촉한 모든 사업가를 역으로 조사해.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내. 이 지역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 대신 이 지역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응수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지은호의 집 앞밤. 지은호는 강호와 함께 집에 돌아왔지만 지역의 단호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녀는 지역이 자신 때문에 고성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괴롭습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집 앞에 서 있는 이 지역을 발견합니다. 지역은 지친 얼굴이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지역이 말합니다. 지은호, 너를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고성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너에게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은호 너 때문에 이 모든 짐을 짊어졌다는 죄책감, 그런 거 갖지 마. 내가 모두 다 짊어질 거야. 은호는 지역의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선배, 제발. 선배까지 다치면 안 돼요. 내가 수술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선배 사업까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지혁은 은호의 입을 막습니다. 아니야. 너를 희생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고성희의 악행은 내가 막을 거야. 너는 그냥 나를 믿고 기다려줘.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동안 너는 나를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지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은호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성희를 향한 냉혹한 저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삼부 파국과 구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2부에서 이지혁은 고성희의 치명적인 사업 방해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 역시 박성재의 폭로로 남편 박진석 회장의 의심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전쟁 속에서 이지혁은 은호의 희생을 막고 고성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악행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양어머니. 정순이 여사의 행동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마지막 3부에서 그 모든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회장 저택 서재밤.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서 고성희의 비자금 내역서와 한우진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서재로 들어옵니다. 박진석 회장이 손에 든 종이를 던지며 당장 이리 와. 고성희, 이게 다 뭐냐?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가 준 돈으로 회사 돈까지 빼돌려가며 네 전 남편의 자식을 키워왔단 말이냐? 이게 사실이냐? 고성희는 애써 평정을 찾으며 눈물 연기를 시작한다. 회장님, 오해세요. 오해입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재혼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숨쉬듯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회장님께 누가 될까봐, 우리 가문에 흠이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냉정하게 코웃음 친다. 두려워서? 아니,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겠지. 네가 나를 기만한 세월이 20년이다. 감히 네가 나를 속여. 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회사 돈까지 빼돌려. 네가 나를, 박진석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러운 네 과거까지 내가 묻어주고 싶지는 않다. 고성의 무릎을 꿇으며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속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이 집안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제가 없으면 누가 회장님을 보필하고 누가 이 AP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녀에게 박진석 회장의 아내라는 자리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의 분노는 이미 그녀의 애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사장님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왜 아픈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이용하려 했습니까? 왜 자신의 또 다른 자식인 지은호 씨를 간이식의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까? 박성재의 이 폭로는 고성희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지은호의 존재까지 박 회장이 알게 되면 그녀는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버린 악마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뭐? 또 다른 자식? 지은호? 그게 무슨 소리야, 성재야. 고성희, 네가 버린 쌍둥이 딸이 또 있단 말이냐? 고성에 절규한다. 아닙니다. 성재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지혁 그놈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제발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박 회장은 고성희의 머리 위로
물이 든 유리컵을 뿌려버립니다. 믿어. 내가 평생을 속았는데 뭘 또 믿으란 말이냐. 당장 나가. 내 아내 자격 없어. 네가 숨긴 모든 것, 네 아들, 네 쌍둥이 딸까지 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고성이는 머리채가 엉킨 채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처참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분노와 함께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의 회사 사무실 및 병원 로비 오후. 이 지역은 고성희의 반격으로 AP그룹 인수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호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지역이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합니다. 변호사님, 고성의 이사장의 비자금 자료를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세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시에 AP그룹 주주총회를 긴급 소집하세요. 고성의 이사장의 비리가 터지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때 제가 확보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나머지 주식을 모두 매입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겁니다. 이 지역은 자신의 사업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성희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지역에게 정순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순이 여사는 딸의 수술을 막기 위해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다가 고성희의 비서들에게 막혀 병원 로비에서 대치 중입니다. 정순희의 격앙된 목소리, 이 지역 대표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병원 로비인데 그 고성의 비서라는 사람들이 제 딸을 못 만나게 막고 있어요. 제발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에게 은호를 넘겨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끌어주세요. 이 지역은 회사 일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은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우진의 VIP 병실 앞밤. 정순이 여사는 병실 입구를 막아선 고성희의 비서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녀는 기른 엄마의 힘으로 딸을 지키려 합니다. 정순이가 소리칩니다. 이 비정한 사람들아. 어떻게 낳아준 엄마가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버린 딸의 간을 빼앗아 가려 해. 너희들 다 비켜.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두 눈으로 봐야겠어. 비서들은 정순이를 막아섭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우진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피를 토한 듯 창백합니다. 한우진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 수술 안 받아. 정순이와 비서들은 모두 놀라 우진을 쳐다봅니다. 한우진이 정순이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주머니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그 아이 몸에 칼을 대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내가 살아서 엄마의 욕심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우진의 진심 어린 절규는 고성희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립니다. 그때 이 지역이 로비에서 뛰어들어옵니다. 은호야, 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은호는 우진의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결심했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거부와 양어머니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선배, 저 수술 안 할게요. 저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가 있는데 제가 왜 저를 버린 사람의 욕심 때문에 희생해야 해요? 저 살게요. 엄마 곁에서 그리고 선배 곁에서 살게요. 은호는 마침내 핏줄이라는 잔혹한 굴레를 끊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정순이 여사는 은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이 지역은 안도감과 기쁨에 벅차 은호와 정순이를 감싸 안습니다. 박 회장 저택 앞 도로 새벽. 고성희는 비참하게 박 회장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초라한 트렁크 몇 개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울고불었던 눈으로 텅 빈 도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박영나와 이지환이 탄 차가 멈춥니다. 영나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나가 차 창문을 내리며 엄마, 괜찮아요? 고성이는 영나를 노려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고 네 천박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 너도 네 옆에 있는 저 운전기사 놈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사장님, 영나는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영나는 이제 당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나는 고성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 오빠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도 이제 당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이젠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고 증오심만 남긴 채 돌아섭니다. 영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지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차를 몰고 떠납니다. 그녀는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화려한 날들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카페 화려한 날들 며칠 후, 은호는 카페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AP그룹 인수권은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고 고성이는 비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지은호 사장님,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은호가 웃으며 선배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알겠어요. 핏줄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선배의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화려한 날들이 될 거예요. 이지혁은 은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은호의 손을 잡고 반지를 꺼내 보입니다. 지은호, 나랑 결혼해줘. 나는 평생 당신을 지키고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는 화려한 날들을 선물할 겁니다. 내 아내가 되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네, 선배. 저 선배의 아내가 될게요. 우리 함께 진짜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핏줄의 잔혹한 굴레와 욕망의 전쟁 속에서 마침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성의 이사장의 비극적인 몰락과 함께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파국을 이겨내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핏줄의 굴레를 끊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선택한 지은호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지혁의 결단이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박영나 역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독립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펼쳐질 진정한 화려한 날들을 응원합니다.